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영상 클릭하면서 무슨 생각하셨습니까? 아, 또 일론 머스크네. 또 어그로 끌려고 쇼 시작했네. 아니면 AI가 아무리 발전해봤자 내 밥줄까지 흔들겠어? 솔직히 인정하세요.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고 들어오셨을 겁니다.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 심장에 못을 박아드리겠습니다. 이건 그런 한가한 기술, 낙관론이나 먼 미래에나 나올 법한 공상과학 소설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이 평생 뼈 빠지게 일해서 쌓아 올린 자산 가치,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라는 시스템이 강제로 포맷되는 그 운명의 D-Day에 대한 실화입니다. 우리 지금 인류 역사상 가장 기괴하고 공포스러운 카운트다운 앞에 서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직접 입에 담은 그 운명의 시간, 바로 2016년입니다. 불과 코앞으로 다가온 이 시간을 기점으로 우리가 상식이라고 믿었던 경제 법칙, 직업의 귀천, 심지어 국가의 생존 공식까지 통째로 뒤집힙니다. 오늘은 일론 머스크가 작정하고 쏟아낸 경고 메시지를 바탕으로 단 3년 뒤 대한민국과 여러분 통장에 닥칠 10가지 메가 트렌드를 낱낱이 해부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영상 후반부에는 이 파도 속에서 한국이 지도상에서 사라지지 않는 단 하나의 충격적인 해법까지 공개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뇌 구조를 2026년 버전으로 업데이트할 준비 되셨나요? 망설이는 순간 여러분은 구시대의 유물이 됩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이슈, AI 통제 불능 선언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뉴스 보면서 이런 생각 해보셨죠? 아니, AI 기술이 왜 이렇게 하루가 멀다 하고 터져 나오는 거야? 좀 천천히 가면 안 되나? 머스크는 이 질문에 아주 냉혹하게 답했습니다. 이제 멈추는 건 불가능하다. 예전에 머스크 본인을 포함해서 수많은 석학들이 AI 개발 6개월만 쉬어가자고 호소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런데 지금은 그런 얘기 아무도 안 합니다. 왜일까요? 이건 더 이상 기술력의 문제가 아니라 자본주의와 국제정치가 뒤엉킨 데스매치가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이 상황, 교도소의 딜레마 생각하시면 딱 맞아떨어집니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같은 글로벌 빅테크 기들 한번 보세요. 지금 얘네들이 AI 서버랑 데이터 센터에 꽂는 돈이 매년 수백조 원입니다. 어마어마하죠. 만약 여기서 어떤 기업이 우리는 안전을 위해 잠깐 속도를 늦추겠다고 선언하는 순간 그 기업은 도태되는 수준을 넘어 시장에서 그냥 삭제됩니다. 승자 독식 구조에서 2등은 의미가 없으니까요. 기업만 문제일까요? 국가 단위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미국이랑 중국을 보세요. 이 두 나라는 AI 패권이 곧 21세기의 핵무기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전력 질주하는데 우리만 윤리 타령하면서 걸어갈 수 있을까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머스크가 이건 브레이크 고장난 기차라고 한 이유가 여기입니다. 속도 조절 장치는 이미 작동 불능입니다. 오로지 엑셀 페달만 남은 세상. 그게 우리가 마주한 현실입니다. 두 번째, 특이점이 생각보다 존나 빨리 왔습니다. 많은 미래학자들이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넘어서는 시점, 즉 특이점을 보통 2030년에서 2045년 사이로 예측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아직 10년, 20년 남았네. 내 자식 세대 일이겠지 하고 안심했던 거죠. 근데 머스크가 이 타임라인을 완전히 박살냈습니다. 우리는 이미 특이점이라는 블랙홀의 입구, 사건의 지평선을 넘어섰다는 겁니다. 블랙홀 안으로 빨려 들어가면 빛조차 빠져나올 수 없어서 밖에서는 내부를 볼 수 없잖아요. 지금 우리가 딱 그 꼴입니다. 내년에 어떤 기술이 튀어나올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그야말로 불확실성의 안개 속으로 진입했다는 뜻입니다. 2020년 말에 생성형 AI 처음 나왔을 때 기억해 보세요. 그때만 해도 말 좀 더듬는 심심풀이 장난감이었잖아요. 그런데 불과 1, 2년 만에 어떻게 됐습니까? 미국 변호사 시험 상위 1% 합격, 의사 면허 시험 패스, 생물학 난제 해결. 과거 인간 천재들이 20, 30년 걸려서 해결한 걸 AI는 단 몇 달, 심지어 몇 초 만에 해치우고 있습니다. 이걸 두고 머스크는 기하급수적 충격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1, 2, 3, 4로 천천히 변하는 산술급수적인 세상이지만 AI의 세상은 2, 4, 8, 16, 32로 폭발하는 지수급수적인 세상이거든요. 어제 놀라웠던 기술이 오늘 아침에는 구닥다리가 되는 현상. 이게 바로 우리가 이미 특이점 터널 안으로 들어왔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이제 2030년 예측은
휴지 조각입니다. 당장 내년 2026년이 두려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 번째 이슈. 여기서 여러분 자녀 교육 계획이랑 노후 계획 싹 다 갈아엎으셔야 합니다. 바로 AGI 등장 시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써왔던 AI는 좁은 인공지능이었어요. 바둑만 잘 두거나 그림만 잘 그리는 한 분야의 전문가였다면 AGI 범용 인공지능은 차원이 다릅니다. 인간처럼, 아니 인간보다 훨씬 뛰어나게 스스로 추론하고 창작하고 학습하는 모든 영역의 업무를 다 해내는 완전체 지능을 말합니다. 머스크는 이 AGI가 등장하는 시점을 정확히 찍었습니다. 바로 2026년입니다. 이게 현실이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사회를 지탱해온 라이선스 경제가 와장창 무너집니다. 우리가 왜 의사, 변호사, 회계사 같은 전문직을 선망했습니까? 진입장벽이 높고 배우는데 시간과 돈이 엄청 들기 때문이죠. 그 희소성이 몸값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AGI가 등장하는 순간 이 공식은 산산조각 납니다. 10년 동안 피땀 흘려 배운 의학 지식, AGI는 전 세계 모든 논문과 임상 데이터를 단 1초 만에 꿰뚫습니다. 복잡한 판례 분석, AGI한테는 숨 쉬는 것보다 쉽습니다. 심지어 이 친구는 잠도 안 자고 실수도 안 하고 수백만 개로 복제돼서 전 세계 어디서나 동시에 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월급 날마다 줘야 하고 아프면 쉬어야 하고 기분 따라서 일하는 휴먼 전문가를 쓰시겠습니까? 아니면 24시간 완벽하게 일하면서 비용은 100분의 1도 안 되는 AGI를 쓰시겠습니까? 답은 나와 있죠. 머스크는 경고합니다. 지식 노동으로 돈 버는 시대는 끝났다. 이제 무엇을 아는가가 아니라 AI에게 무엇을 시킬 줄 아는가가 부의 척도가 되는 게임의 법칙 자체가 뒤바뀌는 순간이 2026년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잠깐 독백과 벌써 등골이 오싹해지지 않습니까? 내 직업이, 내가 쌓아온 스펙이 의미 없어진다는 게 현실로 다가오니 무섭기도 하고 막막하기도 하죠. 근데 머스크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더 소름 끼치는 예측을 쏟아냅니다. 네 번째는 지능의 총량 이야기입니다. 이건 진짜 소름이 돋지 않으면 사람이 아닙니다. 머스크는 2029년에서 2030년쯤 되면 단 하나의 AI 시스템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 80억 명의 지능을 합친 것보다 더 똑똑해질 거라고 단언했습니다. 감이 오십니까? 역사상 가장 똑똑했던 아인슈타인, 폰 노이만 같은 천재들을 다 무덤에서 깨워오고 현존하는 모든 박사, 연구원, 전문가들의 뇌를 다 합쳐도 AI 하나를 당해낼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차이는 단순한 계산 속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스스로 진화하는 능력의 차이입니다. 옛날에는 인간이 데이터를 떠먹여줘야 AI가 배웠다면 이제 AI는 인터넷이라는 데이터 바다에서 스스로 먹이를 찾아 먹고 자신의 학습 알고리즘을 스스로 개조합니다. 즉, AI가 더 뛰어난 AI를 낳고 그 AI가 또 더 뛰어난 AI를 만드는 지능 폭발 단계로 진입한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우리가 골머리를 앓던 인류 난제들의 정의 자체가 바뀝니다. 암 정복, 기후 변화, 에너지 문제, 인간의 머리로는 수백 년이 걸릴 문제들이 초지능 AI 앞에서는 초등학생 수학 문제처럼 단순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인간의 지적 능력 자체가 더 이상 경쟁력이 없는 시대가 온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날고 기어도 AI 발끝도 못 따라가는 세상, 지능이 수도꼭지 물이나 전기처럼 그냥 흘러넘치는 지능 평준화 시대. 과연 여기서 인간의 존엄성과 역할은 무엇일까요? 머스크는 이 근본적인 철학적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겁니다. 다섯 번째 이슈는 경제입니다. 여러분, 지갑이랑 직결되는 문제죠. 바로 구조적 디플레이션과 가격의 영원화입니다. 원래 경제학에서 물건값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재료비, 전기세, 그리고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인건비입니다. 사람 손이 많이 갈수록 비싸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 AGI랑 로봇이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게 되면 생산 원가 중 가장 비싼 노동 비용이 0에 가까워집니다. 머스크는 이를 두고 제품과 서비스의 가격은 결국 원자재 값이랑 전기세만 남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쉽게 말해 세상의 모든 물건 값이 말도 안 되게 싸진다는 겁니다. 있어 보이는 말로 탈화폐화라고 합니다. 돈의 필요성이 사라진다는 거죠. 예를 들어 지금 최고급 법률 상담을 받으려면 수천만 원이 깨집니다. 그런데 AI 변호사가 나오면 커피 한 잔 값 아니면 무료 앱으로 풀릴 수도 있습니다.
로봇 택시가 나오면 기사님 월급이 빠지니까 버스비보다 싸게 내 차처럼 타고 다닐 수 있는 거죠. 물가가 싸지면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무시무시한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자산 가치의 붕괴입니다. 여러분이 평생 모은 돈으로 산 상가, 건물, 노후 자금의 가치 기준이 송두리째 흔들립니다. 인플레이션을 막으려고 부동산 사고 주식 샀는데 세상이 디플레이션으로 간다면 공급이 수요를 압도적으로 찍어 누르는 세상, 물건이 넘쳐나서 쓰레기처럼 흔해지는 세상, 이런 풍요의 역설 속에서 기존의 재테크 부발 신화는 더 이상 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머스크가 아주 흥미로운 개념을 제시합니다. 바로 보편적 고소득입니다. 보통 우리가 아는 건 기본소득이죠. 정부가 최저 생계비를 통장에 꽂아주는 거요. 하지만 머스크가 말하는 미래는 다릅니다. 단순히 돈을 주는 게 아니라 구매력 자체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현상입니다. 앞서 말한 가격 파괴 현상과 연결 지어 봅시다. 만약 내 월급이 100만 원으로 줄었다고 칩시다. 그런데 생활비가 10분의 1로 줄어든다면 예전에 1000만 원으로 누리던 삶을 100만 원으로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즉, 통장에 찍히는 숫자는 줄어도 실질적으로 누리는 삶의 질은 왕족처럼 높아진다는 논리입니다. AI랑 로봇이 24시간 농사 짓고 집 짓고 옷 만들고 의식주 비용이 바닥을 칩니다. 이렇게 되면 인간은 생존을 위한 노동에서 해방되고 먹고 살기 위해 억지로 출근하는 시대는 끝난다는 거죠.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희망회로일 수도 있습니다. 그 과도기에서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 부의 재분배 문제, 엄청난 사회적 통증이 분명히 올 겁니다. 머스크는 결국 우리가 돈을 버는 것보다 어떻게 시간을 보낼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는 인류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로 들어설 거라고 말합니다. 자, 이제 시선을 우리 대한민국으로 돌려보겠습니다. 머스크가 한국을 콕 집어서 한 경고, 진짜 등골이 오싹해집니다. 한국은 지금 국가 비상사태다. 이대로 가면 국가가 소멸한다. 머스크는 한국의 출산율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이대로 가면 3세대 안에 한국의 인구는 현재 6% 수준으로 쪼그라듭니다. 5천만 명이 300만 명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이건 단순한 인구 감소가 아니라 인종적 멸종 수준입니다. 이미 2017년부터 한국에서는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죠. 성인용 기저귀가 아기 기저귀보다 더 많이 팔립니다. 마트 진열대가 바뀐다는 건 사회의 핏줄이 끊기고 늙어가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사람이 없으면 경제도 없습니다. 집 사줄 사람도, 물건 사줄 사람도, 세금 낼 사람도 사라져요. 머스크는 이 인구 붕괴가 핵전쟁보다 더 무섭다고 합니다. 건물이 무너진 건 다시 세우면 되지만 사람이 사라지는 건 되돌릴 방법이 없으니까요. 그럼 한국은 이대로 앉아서 죽어야 하는 걸까요? 머스크는 여기서 아주 독특한, 그야말로 머스크다운 해법 3가지를 던집니다. 여기서 잠깐 독백자 여러분, 이제부터 나오는 얘기가 머스크가 한국을 위해 제시한 생존 전략입니다. 좀 충격적일 수 있는데 한번 곱씹어 들어보시죠. 머스크의 한국 생존 해법, 그 첫 번째는 바로 노동의 로봇화입니다. 너무 뻔한 소리 같나요? 하지만 맥락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건 편해지자는 취지가 아닙니다. 사람이 없어서입니다. 아까 말했듯 한국은 지금 당장 일할 젊은이가 사라지고 있어요. 공장을 돌리고 택배를 나르고 서빙을 할 사람이 물리적으로 부족해지는 시점이 눈앞에 와 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 이민을 받아들이거나 출산을 장려하잖아요. 그런데 머스크는 아주 냉정합니다. 지금 당장 애를 낳아도 그 애가 일할 수 있으려면 20년이 걸린다. 그래서 머스크가 제안하는 건 인간의 빈자리를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1대1 교체하라는 겁니다. 테슬라가 만드는 옵티머스 같은 로봇 아시죠? 이런 로봇들이 한국의 생산 현장, 물류, 서비스 현장에 수백만 대가 깔려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이 부족해서 경제가 멈추는 게 아니라 부족한 만큼 기계로 채워서 GDP를 유지하는 전략이죠. 한국은 제조업 기반이 탄탄하고 로봇 밀집도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머스크는 이 점을 높이 샀습니다. 한국이야말로 인공지능 로봇이 인간 노동을 대체하는 최초의 국가가 될 수 있는 최적의 테스트베드라고요. 즉, 인구 감소를 위기로만 보지 말고 완전 자동화 국가로 가장 먼저 진화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라는 역발상입니다. 두 번째, 해법이 진짜 충격적입니다. 바로 수명 연장과 노화의 정복입니다. 아니, 인구는 줄어드는데 오래 사는 게 무슨 소용이야.
노인만 늘어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머스크의 논리는 완전히 다릅니다. 머스크는 노화를 자연의 섭리가 아니라 반드시 고쳐야 할 질병이자 프로그램 오류로 봅니다. 우리 몸의 유전자를 하나의 코드로 보고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버그를 패치하면 된다는 관점이죠. 머스크는 인류가 조만간 150세 시대를 맞이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계산기를 두드려 봅시다. 만약 우리가 80세가 아니라 150세까지 살고 단순히 병들어 누워있는 게 아니라 100세, 120세에도 30, 40대의 체력을 유지한다면 은퇴라는 개념 자체가 사라집니다. 숙련된 기술과 지혜를 가진 시니어들이 계속 사회의 주역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젊은이가 태어나지 않아도 기존 인구가 늙지 않고 생산성을 유지하면 인구 절벽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머스크는 한국이 이 바이오 테크놀로지, 즉 항노화 기술에 목숨을 걸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로봇이 단순 노동을 담당하고 150세까지 젊음을 유지한 인간이 고차원적인 관리와 창작을 하는 세상. 이게 머스크가 그린 한국의 유일한 생존 시나리오입니다. 멸망이냐, 신인류의 탄생이냐, 갈림길은 분명해 보입니다. 자, 이제 거창한 국가 이야기에서 다시 우리 개인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2026년 특이점, AGI 등장, 직업 소멸, 가격 파괴, 이 거대한 쓰나미 앞에서 당장 내일부터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머스크가 제시하는 행동 강령, 단 3가지입니다. 첫째, 두려움 대신 도구를 선택하십시오. 많은 분들이 AI 뉴스만 보면 불안해합니다. 내 일자리를 빼앗으면 어쩌지? 그런데 머스크는 말합니다. AI에게 대체되는 사람은 AI를 쓸 줄 모르는 사람뿐이다. 체스 챔피언은 AI에게 졌지만 AI와 팀을 이룬 인간은 어떤 AI도 이기지 못했습니다. 이걸 반인반마 반전반마 괴물인 켄타우로스 전술이라고 합니다. 변호사라면 AI로 판례를 100배 빨리 찾는 법을 배우세요. 작가라면 AI로 초안을 10초 만에 뽑는 법을 익히세요. AI를 경쟁자로 보지 말고 내 손과 발이 되어주는 아이언맨 슈트처럼 입어야 합니다. 지금 당장 챗 GPT든 뭐든 켜서 말이라도 걸어보세요. 그게 생존의 첫걸음입니다. 둘째, 졸업 없는 인생을 사십시오. 나 왕년에 이만큼 공부했어 하는 낡은 학벌 타령, 이제는 쓰레기통에 버리세요. 지식의 유통기한이 6개월도 안 되는 세상입니다. 대학에서 4년 동안 배운 게 졸업할 때쯤이면 이미 구시대의 유물이 되어 있습니다. 머스크는 뇌의 가소성을 믿으라고 합니다. 죽을 때까지 새로운 도구와 기술을 스펀지처럼 빨아들이는 유연함만이 살 길입니다. 어제의 방식이 오늘 안 통하면 미련 없이 버리고 새로 배우는 태도, 평생 학습은 이제 교양 강조 멘트가 아니라 생존 수칙 그 자체입니다. 셋째, 가장 중요한 건 체력입니다. 뜬금없다고요? 아까 말했잖아요. 150세 시대가 오고 기술이 질병을 정복하는 특이점이 온다고요. 그런데 그 기술이 완성되기 직전에 내가 건강이 나빠서 이 세상을 떠나버리면 그보다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머스크는 기술의 혜택을 누릴 때까지 살아남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건강해야 뇌도 쓰고 AI도 부리고 쏟아지는 풍요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당장 운동화끈을 묶어야 하는 진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길고 긴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내용 3줄 요약 들어갑니다. AI 발전은 통제불능이고 2026년 인간을 뛰어넘는 AGI가 등장해 노동시장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다. 모든 물건값이 폭락하는 풍요의 시대가 열리고 우리는 돈의 노예에서 벗어나 보편적 고소득을 누리게 된다. 한국은 인구 소멸이라는 초유의 위기 속에서 로봇과 수명 연장 기술이라는 카드로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새로운 문명 모델이 될 수 있다. 여러분, 머스크의 예언이 무섭게 들리시나요? 아니면 오히려 설레게 들리시나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태풍이 불 때 담장을 쌓는 사람은 고립되지만 풍차를 만드는 사람은 에너지를 얻습니다. 다가오는 미래는 준비된 자에게는 축복이지만 눈 감은 자에게는 재앙입니다. 부디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막연한 불안을 구체적인 용기로 무지를 확신으로 바꾸는 작은 나침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는 노후 걱정에 잠 못 이루는 밤이 아니라 내일은 또 어떤 신기술이 내 삶을 바꿔줄까 기대하며 잠드는 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위한 골든타임, 바로 지금입니다.
옆에 있는 소중한 분들과 이 영상 공유하셔서 함께 미래를 준비하세요. 같이 가면 길이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지금까지 들은 이야기 중에 가장 공감되었거나 가장 허무맹랑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뭐였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더 깊은 인사이트를 캐는 곡괭이가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